야당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입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호남에서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확대명, 이재명 대세론을 다시 재확인한 건데요. 이 투표 찬성률, 득표율이 무려 79.02%, 광주에서는 78.58%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m 달리기 경기의 막판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요. 마지막 스퍼트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일단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도 살펴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역시 박용진 후보를 거의 두 배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2배 넘죠? 네, 지금 3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당 내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죠?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득표율이죠? 사실 민주당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 뭐 1대1 구도로 펼쳐지거나 뭐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를 다 가져가는 후보는 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97세대론이 뭔가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홍영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불출마를 좀 종용받기도 했었는데, 이럴 거면 왜 불출마를 하라고 했느냐. 사실상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뭐 친문 진영의 지원을 받았던 강병원 의원은 또 컷오프에 입성하지도 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당원과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당원 내지 무당층이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류가 이른바 확대명의 기류를 점점 더 고착화 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수도권 순회 경선 그렇습니다. 남아있고 또 뭐뭐 남아있죠? 지금 박용진 후보가 뭐 파란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건가요? 사실 호남과 수도권이 그 비율이 비슷하고 호남과 관련해서 박용진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걸었을 겁니다. 본인이 또 고향이 전북 장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안동 출신이고 본인의 고향에서 좀 더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수도권도 호남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인적 구성과 또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아마 이 부분이 뭐 아주 확실하게 뒤집어지거나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최종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죠. 자, 여기서도 친명계 주자들이 대거 당선권에 포진돼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당 대표 선거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친명계를 직격하면서 견제론을 호소했습니다. 한쪽 계파가 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원 강령도 마음대로 뒤집는 일, 그래서 당 밖에서 한쪽 계파가 꽁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싹 다 독식한다는 그런 비판을 들으면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 한가운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을 나눠 먹지 않고 건더기에 국물까지 혼자 싹 다 먹는 사람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당이 이재명 당이 될 것 같다라는 이 친명계 말고 반명계 의원들의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국에서 국물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국물도 안 나눠주는 그런 비유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의원 한 분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부 친명계로 도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현재의 당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공천에 있어서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봉쇄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 총선까지 대략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권 자체가 뭐 전부 이재명 의원의 네. 손에 들어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박용진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소리만 있을 거면 뭐 당대표 한 명, 의원 한 명만 있으면 되죠. 네. 여러 목소리가 있어서 그게 건전하게 토론도 되고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또 뭔가 한 사람의 사당화의 길로 갈 수 있다. 네. 저도 뭐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자, 별다른 이변이 없이 확대명 기류를 굳혀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마냥 또 기뻐하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투표율. 아까 지지율은 뭐 78, 9%가 나왔었는데 투표율이 지금 30%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투표율이 34.18%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전남과 전북도 3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도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거는 이건 좀 의미심장하다. 그렇습니다. 지적입니다. 사실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상당히 민주당이 낮았었고 지금 역대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표율 자체는 40%를 넘었는데 지금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사이드 기조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할 동력을 많은 당원분들이 잃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 이재명계로 다 분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랄지 아니면 대변인이랄지 당 사무총장 등 당대표로서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직위들이 있습니다. 당에 아주 고위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포용할 수 있는 네. 계파의 어떤 틀을 넘어서는 인사를 할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을 염두했기 때문일까요? 확대명 기류를 굳힌 이재명 후보가 합동연설에서 여러 차례 통합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결코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을 통해 확실하게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분열, 갈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통합된 민주당,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는 이미 확대명 분위기고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 이후 네. 그 이후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이재명 당이냐 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투표율도 또 저조하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를 지금 강조하면서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되는 걸 전제로 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불거질 그런 우려들, 이거 이른바 친명계로만 꾸려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음 얼마 남지 않은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이런 부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 구성도 그렇습니다. 어떤 임명이 되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수석 최고위원은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확실시되고 있고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다 친명계 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일방 독주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뭐 이른바 친문계 그리고 계파 색깔이 좀 옅은 그런 의원들을 지명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또 이런 논란을 좀 풀어나갈 과제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반명이라고 그래야 돼요? 비명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비명이 그럽니까? 비명이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네, 뭐 반명이라고도 하는데 뭐 네. 보통은 반 이러면 너무 좀 대척점을 그렇군요. 세우는 것 같으니까 비명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